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일상 속 조용한 쉼터, 은근히 조용한 라디오 은조라오의 은조입니다. 어느덧 2025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 올해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저는 보통 크록스를 많이 신고 다니는데 크록스 구멍으로 눈이 들어올 정도로 눈이 많이 쌓인 건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이 부근은 본가나 친척집에 가신 분들이 많은지 발자국도 많이 있지 않아서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을 보면 온 세상이 하얗고 마치 눈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듯한 기분도 느껴지고 있답니다. 제가 아직 어린이였다면 너무나도 좋아할 풍경이지만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긴 싫고 집에서 밖을 구경하는 정도로만 만족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사담은 그만하고 여러 사람들이 보내주신 여러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조TV를 구독하고 있는 한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쓰면 읽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2018년에 대해서 사연을 써볼까 해요. 제 주변엔 10년 넘은 친구들이 상당수 있어요. 제 사연의 주인공은 2명이지만요. 한 명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 한 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죠. 중학교 때부터 친구는 A라고 말할게요. A는 저랑 상당히 많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힘들 때나 제가 힘들 때나 함께해서 저는 그 우정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인연은 맺어지긴 어려워도 끊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부터인데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주변에 친구가 있는 걸 상당히 불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루는 그 친구 외에 다른 애들도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에 그 친구 남자친구의 욕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지 말라 등 간섭이 심해지더라고요. 저희는 걔 그런 성격에 욕했던 건데 본인은 자신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제 친구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될 따름이지만 친구는 본인 남자친구를 감쌌고 저희랑 멀어지더라고요. 10년 알고 지낸 친구보다 3개월도 안 된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더 중요했나 보죠. 그 남자친구는 제 친구를 깎아내리는 게 습관인 애였는데 그게 꼴보기가 싫어서 그 남자애한테 화를 냈더니 저한테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남자의 편을 들면서 저희랑 인연을 끊더라고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지만 오히려 걸러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친구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함께했던 세월이 헛된 건 아니니까요. 돌아와서 받아주면 호구 소리 듣긴 하겠지만 받아줄 의향은 있어요.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두 번째 친구도 위 사연이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저랑 같이 동거하다가 집안일은 다 제가 하고 월세도 못 받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본인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저를 완전 나쁜 년 만들었더라고요. 대놓고 물어보니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부모님이 거짓말 한 거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그 친구는 저번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신뢰가 완전히 떨어졌고요. 친구는 사귀지 않는 애인 사이라고들 많이 그러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한쪽이 다 양보하고 지내면 다른 한쪽은 그게 당연한 걸로 알죠. 그럴수록 사이는 멀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은 친구를 사귈 때 저처럼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당하셨으면 좋겠네요.
친구는 난로같이 지내세요.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말고요. 연인도 마찬가지고요. 난로도 가까이 있으면 화상당하잖아요.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가까워질수록 화상을 당하는 건 본인이에요. 사람은 다 본인 생각만 하니까요. 전 사연을 쓰긴 했지만 한편으론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잃었지만 더 좋은 사람 두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다가오는 나날들은 다들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서없는 사연글 읽어주실 은조님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읽어보고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정말 다양한 이유로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타인으로 인해 깨져버린 관계는 정말 더 화가 나고, 타인으로 인해 나와의 관계를 깨버린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 감정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그 관계에 있어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깨져버린 관계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런 꼴을 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말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도 미련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후회도 미련도 없을 수 있냐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거고, 나와의 관계를 깬 사람이 나중에 분명 후회할 테니 우리는 내 사람을 더더욱 챙기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보아요.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댁과의 갈등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는 30대입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아직 신혼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개로 2년쯤 만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내가 배려받으면서 살겠구나 했는데 네, 배려 너무 잘해요. 저 말고 본인 부모님한테요. 부모님 어디 사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서울이라고만 말하고 부모님 만나뵐 때는 항상 밖에 자리를 만들더니 알고 보니 신혼집이 시댁과 3분 거리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옆동이요. 저도 남편도 일을 하는데 아침 저녁을 챙겨주고 싶다고 아침마다 오라 하시고 저녁에 퇴근도 시댁으로 하라십니다. 저희 집은 개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시댁까지 들려야 하니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가느라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퇴근하면 시댁에서 밥만 먹고 오나요? 과일도 먹고 가라. 이야기 좀 하고 가라. 매일매일 보고 주말에도 오라 하시면서 뭐 그리 할 얘기가 많으신지. 그 와중에 집안일은 당연하다는 듯 제 몫입니다. 그 모든 집안일, 주말에 모이면 일단 빨래부터가 한가득입니다. 청소에 빨래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말에 날 잡고 치우려 해도 주말 점심쯤이면 연락이 옵니다.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렇게 불려가면 저녁까지 먹고 또 저녁 늦게 집에 오죠. 주말 아침 일찍 이 모든 일을 끝내지 못하면 그 다음 주말 아침에 다 끝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잠을 자지 말던가. 남편한테 주말 중 하루만 제발 집에 있자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시어머니가 밥 다 챙겨주는데 불만이 많다고 이기적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주말 아침에 집안 일이라도 같이 해달라 하니 피곤해서 싫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주말 아침부터 부르지 않는 이유는 다 자기 쉬라고 그러시는 건데 자기가 그때 집안일을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나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시댁 가고 시댁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밀린 집안일 하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언제 쉬냐고 했더니 시댁 가서 쉬라고 하네요. 시댁 가서 정말 밥만 먹고 쉬는 건 남편분이지. 저는 가서 설거지하고 두 끼라도 먹는 주말은 저녁 준비도 거의 제가 합니다. 과일 그냥 나오나요? 제가 다 깎고 준비합니다. 도대체 시댁에서 어떻게 쉬라는 건지. 덕분에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달 정도 됐는데 살이 쭉쭉 빠져 사람 몰골이 아닙니다. 퇴근을 시댁으로 하고 주말을 시댁에 있다 보니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언제 한번 야근이라 시댁을 못 간다고 했다가 난리 난 적이 있어서 야근할 때도 눈치가 보여 죽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많아 야근을 시키려다가도 제가 살이 빠진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하고 저희 과장님, 내가 볼펜만 떨어뜨려도 짜증내시는 히스테리녀였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영양제를 사다 주시더군요. 저를 보면 결혼 생각이 나다가도 사라진대요. 그러다가 너 죽겠다며 걱정을 해주시는데 생판 남들도 날 보면 걱정부터 하는데 이놈의 시댁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살은 점점 빠지는데 남편은 못났다는 말만 하고 왜 그런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전부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저더러 꼬락서니 좀 어떻게 해보랍니다. 짜증도 화도 내고 욕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는 못 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댁과의 갈등을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고 재밌게 본 한 명의 사람으로서 시댁과의 갈등은 사랑과 전쟁에서도 자주 나오는 소재였죠. 제가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선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 속의 남편분이 딱 그런 남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화도 내보고 욕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까지도 스트레스로 인해 말라가는 걸 느낄 정도라면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말라가셨다는 건데 그건 정말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족들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못났다고 말하는 남편분을 보니 화가 납니다. 말라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같이 해결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탓하고 비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끼리 서로는 누구보다도 배우자의 편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저로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화가 납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부디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제대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하신 후에 남편분과의 진지한 대화를 해보시고 확실한 판단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던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째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항상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오해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인기가 많아야 하며 별로 친하지 않은 남자애가 제게 말 한마디라도 걸면 삐졌습니다. 본인이 아닌 저에게 말을 걸었다고요. 삐졌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같죠? 저도 처음엔 설마 이런 것 때문에 삐졌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남자애 죽고 남자애 사는 친구랄까? 자기가 제일 인기 많아야 하고 친한 남자애가 많아야 하고 그런 애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의 가장 많은 질투를 받은 건 저였습니다. 저는 남자애들이랑 치고받고 지냈는데 이상하게 친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의 여왕님이 되고 싶었던 그 친구는 그냥 애들이랑 친한 것도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툭 하면 삐지길래 나중엔 그냥 저도 삐지던지 말던지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신경을 안 쓰면 아무도 본인과 말을 안 하니 자기가 알아서 다시 제 옆에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 가면서 서로 연락이 끊기고 정신없이 살던 중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반갑다며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사실 알려주긴 싫었지만 팔을 잡고 안아주길래 그냥 알려주고 보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답장을 안 해도 본인이 자꾸 연락하길래 그냥 몇 번 연락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는 연락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왜 연락하냐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서로 간에 아무 일도 없는 데다가 연락하지 말라면서 왜 그런지는 정작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얘가 자꾸 연락이 오는데 그냥 이유 없이 끊어버리기도 좀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다더니 소개해주겠다고 나오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25살 많은 남자를 소개해주는 겁니다. 저는 딱히 나이는 잘 신경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25살은 좀 너무 많다 싶었어요. 거기다 본인은 이제 21살이면서 그래도 본인이 좋다고 하는 데다가 제가 그 남자분을 잘 모르니까 서로 좋으면 됐지 라는 마음이 있기도 했고 사실 말려봤자 들을 애도 아니고 옷자락을 잡고 말려보기엔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한데다가 괜한 오해 사기 싫었어요. 사실 한 번 말려봤다가 자기 남친 탐내냐는 소리를 들었더니 그 뒤로 치가 떨려 뭔 짓을 해도 알아서 하라고 방치했습니다. 사실 그다지 친하다고 생각도 안 했고 이젠 고등학생도 아니고 성인인데 어련히 알아서 할 거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둘이 동거했다더라고요. 알았으면 이것만큼은 뜯어 말렸을 텐데 만난 지 3개월 만에 동거라니 사실 제가 좀 고지식한 마인드라 그런 거일 수는 있지만 동거는 신중하고 어느 기간 정도는 만나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뜸 3개월 만에 동거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게요.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저는 동거가 놀람의 끝일 줄 알았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동거하고 동거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와서 만났더니 임신했대요. 뭔가 자꾸 느낌이 이상해서 검사해봤더니 임신이랍니다. 그리고 임신한 거 알자마자 남자는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 어떡하냐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매정하다 해도 어쩔 순 없지만 저는 정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무섭다고만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집으로 도망왔어요. 그러고 계속 생각해 보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어쩌다가 엮였나 싶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매일 시간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전화 와서 울면서 자긴 어떡하냐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전화 올 때 가끔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은 도대체 쟤는 왜 전화해서 우냐고 뭔 일이냐고 묻는데 선뜻 말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하니 그러게 쟤랑 연락하지 말랬지 않냐 말 안 해도 걔 행동 보니 대충 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연락 끊으라고 하는데 뻔히 저 말고는 걔가 연락할 사람 없는 거 아는데 진즉 끊었으면 모를까 이제 와서 끊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본인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항상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분은 정말 저의 학창시절에 만났던 친구와 닮아 있어서 아주 공감하며 읽었던 사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남사친들이 있었고 그 친구는 그들과 제가 대화하는 걸 보면 못 끼어서 안달이 났었죠. 굳이 같은 학년의 남자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 선배, 후배, 그리고 여자들과 길게 대화하는 것조차 저에게 눈치를 줬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그 친구가 삐지고 말을 안 할 때마다 왜 그런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게 있어야 그래서 그랬구나 라던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던가 할 텐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였으니 주변에서 말해주고 저도 나중에 생각해보고야 알았으니까요. 본인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이라지만 왜 남의 인생에서까지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지 물론 누구나 내가 모두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중학교 때까지였고 또한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지도 않았죠. 하지만 보통 이런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본인이 주인공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의 인생에서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부터는 주인공이 아닌 그저 악역 조연일 뿐이라고요.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거창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이 이야기를 봤을 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건 우선 잘 설득해서 그 친구 부모님께 알리도록 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위로뿐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위로를 해주고 이 상황이 해결된다고 하여도 그 친구분은 또 다른 이유로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매정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주변 분들의 말도 좀 들어보시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칼에 무 자르듯이 자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좀 힘들더라도 위로도 조금 해주고 천천히 사이를 벌려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천천히 멀어졌을 것 같아요.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네요. 항상 라디오를 녹음할 때면 생각보다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번째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번에 바지가랑이 찢어지는 걸 여선배님께 실시간으로 보여버리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바지가랑이 찢어지는 걸 여선배님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다를 보고 싶으신 분은
위에 달아놓도록 할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독서 동아리를 다닌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장에 가게 된 이유가 독서 동아리 회원분 중 한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해는 반짝이고 어르신들은 지적이며 복도엔 휠체어 자국이 선명히 남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날은 제가 이브닝 근무라 9시 퇴근이 예정되어 있었죠. 9시에 퇴근하고 나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차에는 정장을 넣어두었지요. 그런데 요즘 한 어르신이 말썽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주무실 시간에 자꾸 집에 가야 한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어르신이었는데 저번 이야기에 등장했던 제 바지 찢어지게 할 정도로 듬직하신 어르신이 그 어르신입니다. 아무튼 그날은 조금 서먹한 선생님이랑 단 둘이서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요. 좀 무난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8시 반부터 그 어르신이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밖에 날 마중 나오러 4명이 왔다. 집에 가야 한다 하면서 그러시는데 밖에 있지도 않은 사람 4명을 찾으시면서 집에 가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시는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일단 어르신은 진정시켜드리고 퇴근했습니다. 따로 옷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에서 홀라당 발라당 갈아입고 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일행들을 만나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상주분께 절을 올린 후 식사하고 가시라는 상주님의 말씀에 따라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례식장 음식은 절대 맛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 음식이 맛있으면 자주 장례식장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육개장 겁나 맛있어서 핥아먹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일행들이랑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여자친구랑 잠깐 산책하러 갔습니다. 여자친구도 장례식장 같이 다녀왔습니다. 산책하러 가면서 사람들 많은 곳으로도 가고 비방으로 준비해둔 고춧가루와 소금을 섞은 주머니도 버리는 등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미신들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어제 난리를 피운 어르신은 잘 주무셨는지 나이트 근무하셨던 선생님들께 여쭤보니 9시 반쯤부터 조용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가 9시 반이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다 깨울 정도로 심하게 소리치시던 어르신이 9시 반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조용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도 해주니 여자친구도 장례식장에서 집 가는 길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솔직히 육개장 맛있었던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도 다 읽어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사람 많은 곳을 다녀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고춧가루와 소금을 섞은 주머니를 준비하고 이건 처음 알았네요.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퇴근하기 30분 전부터 소란스럽던 분이 장례식장 도착할 시간쯤부터 조용해졌다는 부분을 읽고 좀 무서웠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불 켜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모여 벌써 3번째 라디오까지 무사히 끝났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이라는 것도 잘 믿기지 않네요.
2025년에는 이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저 또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네. 그리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제 주위에도 이미 독감 걸렸다는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몸 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다음에도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근히 조용한 라디오 은조라오의 은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